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금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오후 2시 사직했습니다. 임기를 4개월 보름 정도 남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로 권력과 갈등을 겪다가 끝내 사퇴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1시간 만에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사의 수용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문 대통령 수용 26자 발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떠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소회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윤 총장은 오후 2시 대검 현관 앞에서 예고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사직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며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까지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곤욕이라는 것이죠. 이 말에는 사직하지 않고 원전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등 권력을 향한 수사를 계속 지휘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권력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배어 있습니다. 윤 총장은 정치를 한다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 앞으로도 제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언론은 그가 이틀 전 대구지검을 방문한 뉴스를 내보낸 직후부터 이미 사퇴를 예견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로써 그는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임기 중에 사퇴한 14번째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힘든 나라라는 증거입니다. 어제는 참 뉴스가 많은 날이었죠. 야당은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의 초점은 온통 윤 총장 사퇴로 몰렸습니다. 그만큼 윤 총장 사퇴의 파장은 큽니다. 무엇보다도 보궐선거가 끝나면 불붙을 대선 구도에 지각변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 총장은 반문이지만 아직은 기존의 야당 세력과 함께할 동질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정적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야당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몰락하게 한 특검의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쉽게 건너지 못할 강에 놓여 있습니다. 윤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한편 청와대의 속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초선이 중심이 된 강경파가 밀어붙이던 중수청 설치도 브레이크가 걸릴 모양입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그들은 조국도 추미애도 하지 못한 윤석열이 자진 사퇴를 불러왔지만 정치적으로 족쇄를 차게 되었습니다. 윤 총장을 정치적 거물로 만들면서 한편으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본격적으로 부르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나흘 전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겠다는 권력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중수청 설치를 법치 말살, 민주주의 퇴보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직을 걸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는 말이 나왔죠. 이틀 전 반문 정서가 강한 대구를 방문한 것도 다분히 정치적으로 비쳤습니다. 그는 중수청 신설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권력을 공격했습니다. 지군 간담회에서는 권력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그는 중수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수순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는 자신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까지 무너뜨린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수청을 반대한다고 해서 다수당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 결국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 자신이 밉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만둬야 권력의 검찰 공격이 멈출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정치와 거리를 두고 왔던 윤 총장은 이제 정치적 야심을 감추지 않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확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갈 때까지 가겠다는 모습입니다. 100번이고 직을 던지겠다는 말은 곧 직을 던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당당히 반문의 대표주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윤 총장은 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 방에 훅 갔던 윤석열이었습니다. 꺼졌던 불씨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시 불을 붙여 윤석열을 태산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 정부입니다. 180석으로 의회를 장악한 뒤에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대 권력 말입니다. 이 절대 다수의 권력이야말로 민주사회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통제받지 않은 권력입니다. 이런 절대 권력에는 세상을 다 거머쥔 듯 착각에 빠져 깨춤을 추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재작년 공수처법을 만들 때 야당에 공수처장 거부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헌시작처럼 버렸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전에 다시 법을 바꿔서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자 이 민주당 강경파 초선들은 이참에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이란 걸 만들겠다고 설친 게 이 과유불급으로 일을 키웠습니다. 차기 주자 레이스에서 밀려버린 이낙연 대표는 선을 넘은 이들에게 제동장치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괴물이 되어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윤석열을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으로 그리고 존 왕에 맞서 싸우는 로빈 후드로 만든 것입니다. 임기가 5달도 남지 않았던 윤석열 총장에게는 불감청 위원정 고소원이었습니다. 명분이 주어졌으니 멋지게 직을 던질 기회가 된 겁니다. 그가 중수청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자 정치권은 그의 사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죠. 민주당으로서는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그가 사퇴해서 후폭풍이 선거에 미칠 파장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재밌습니다. 가덕도 지원금 다 띄워놨더니 윤석열에 다 묻힐 판. 가덕도 신공항과 파격적인 재난지원금 빚 잔치까지 부리면서 성급한 이슈를 선점했는데 윤 총장 돌발 변수로 말짱 도루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논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중수처법을 곧 발의하고 6월 전에 일을 매듭짓겠다고 하다가 4.7 보궐선거 이후로 발의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몇 강경파의 비판은 여전했습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홍영표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임명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윤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권력에 고분고분해야 직무에 충실한 겁니까? 이광재 의원은 검찰총장 인터뷰는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행위로 개혁 대상인 일부 정치검찰이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검찰이라고 했습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공로로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했을 때 그 말을 할 배포는 없었는지 관전자로서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수장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겠다는데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정세균 총리도 이 문제로 입을 열었는데 어제 윤 총장이 사직했으니 무참하게 됐습니다. 그는 방송에 나가 윤 총장이 3일 중수청 설치에 반기를 든 문제 인터뷰를 두고 내용도 그렇고 특히 형식이 적절치 않다면서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점쳐진다고 했습니다. 정치하지 말라는 경고였죠. 그는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부처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하고 SNS로 입장을 밝혔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묻자 입장도 입장 나름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먼저 법무장관과 얘기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청와대나 여당과 얘기해야 한다. 언론과 상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이다. 정 총리의 이 말은 검찰총장은 장관들처럼 언론이나 SNS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수 없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직급이 낮아서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편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정 총리는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주례 회동 때까지 고민해 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수행하는 것인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서 이러면 피해는 국민이 보니 총리로서 모르고 있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대통령이 임기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그렇지만 이러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말에 그저 아인할 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둘러싼 민주당 친문 세력은 사상 초유의 180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면서 자정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거는 재난지원금 등 온갖 명목으로 돈을 풀면 쉽사리 이긴다는 것을 알았으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게다가 40대와 55살 이하는 어떻게 해도 민주당을 찍는 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추 세력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니 이보다 더 든든한 배경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말이 상공분립이지 사법부의 수뇌부는 이념적으로 동일체입니다. 하급심은 두 눈 찔끔 감고 한필이 된 판사들을 주요 사건 재판장으로 묶어두면 될 터였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입법부, 사법부도 모두 손안에 들어왔는데 오직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을 향해 칼을 기누니 그게 눈에 가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문 정권이 국정 지지도를 하락시킨 사건들은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한 것 말고는 모두 이 검찰의 칼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조국 사건이 그랬고 추미애 아들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전 폐쇄를 둘러싼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 그랬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그리고 김학의 차관 불법 출금 사건도 그랬습니다. 특히 원전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 대통령의 도덕성을 직접 겨냥한 수사가 됐으니 권력으로서는 윤 총장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총신들이 복수심이 불타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한 것인데 그게 꺼져가던 윤석열 불꽃을 살려낸 겁니다. 이 정권이 1등 공신인 윤 총장은 이제 문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 되었습니다. 반문의 유일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 것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박론은 이제 쉽게 꺼지지 않는 불이 됐습니다. 윤 총장에게 더없이 좋은 사직의 명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차기 총장 영순이라던 이승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지도 언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 총장이 사직하면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누가 자기 목을 걸고 다시 싸우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윤 총장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지만 이제 더는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원전 수사의 경우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그리고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 청와대 위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지검 형사일부 변필건 부장이 수사하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소도 어려울 모양입니다. 형사오보가 수사 중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어떨까요? 아마 허지부지 되겠죠.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 아마도 이 사건 공수처 이첩을 앞두고 2일 차규건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검찰의 마지막 몸부림이 될 것 같습니다. 장담하건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일은 앞으로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발 뻗고 잠잘 사람이 많겠습니다. 문제는 이승윤 지검장이 검사들의 신망을 잃은 데다가 김학의 불법 출금에 연관되어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공수처 1호 피의자가 될 공산이 아주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권력의 말기 증상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민정수석 패싱 사건으로 사표를 던졌던 신현수 수석이 끝내 물러났습니다. 사표가 수리된 거죠. 그 자리에는 노무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정권 말기에 드러나는 부패 사건 테이프는 LH공사 직원들이 맨 먼저 끊었습니다. 그들은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매입한 뒤에 멀쩡한 논을 갈아엎고 버드나무 묘목을 빽빽이 심었습니다.
보상 기준에 맞춰 필지를 쪼개기도 했습니다. 광명시형 신도시 예정지에 그들이 투기 금액은 무려 100억이나 됩니다. 심지어 LH 신도시 사업본부장도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재테크 실력들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통째 맡긴 것입니다. 열받은 문 대통령은 총리실과 국토부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 드러난 LH 직원들의 범죄는 국토부 장관 변창흠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가덕도에도 이런 선점은 벌어졌습니다. 시장이 되기 전부터 이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했던 오거돈 일가가 가덕도 땅을 대거 매입한 게 드러난 것입니다. 백신 확보에 실패하면서 K방역의 민낯을 보여준 문 정부의 실책도 늘고 있습니다. 타기면에 촉이 둔해졌는지 아니면 문 대통령이 한사코 거절했는지 문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질병청장까지 문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판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뒤에 사망한 사람들이 5명이나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뒤늦게 청와대가 어제죠,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접종 시기에 대해 오는 6월 G7 정상회의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까 봐서 정상회의 뒤에 맞겠다는 건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